겉으로는 평범한 40대 남자로 보일지라도 사실 제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혼을 2번이나 한 남자라니 믿어지십니까? 회사에 입사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 결혼을 했을 때까지만 해도 제 인생은 아주 행복했습니다. 제 주제에 부귀 영화를 누리는 걸 바란 것도 아니었고 그저 아내와 아이를 낳고 좋은 아빠, 좋은 남편으로 한 가정의 책임자가 되어 기분 좋은 희생을 하며 살고 싶었어요. 대기업은 아니었지만 나름 업계에서는 알아주는 강소기업이었기 때문에 연봉도 그리 나쁘지 않았고 보너스를 받으면 아내에게 명품백 하나쯤은 사줄 수 있는 능력은 됐습니다. 아내도 그런 저와의 결혼을 100% 만족하진 못할지라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럭저럭 서로 양보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알았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던 결혼 생활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와이프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외도를 저질렀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갑자기 변한 아내의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말을 걸어도 눈을 쳐다보질 않고 같이 있어도 멍하게 생각만 하고 있던 그 사람의 표정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분명 뭔가가 있다고 느낀 그 순간 현장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날 몸이 아파 일찍 조퇴하고 집에 돌아갔는데 글쎄 현관문에 못 보던 남자 신발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대로 현장을 딱 맞닥뜨린 그 순간 너무 화가 나고 괘씸해서 감정 조절이 안 되더라고요. 그놈은 제가 생판 처음 보는 남자였는데 물어보니 근처에서 장사를 하는 놈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뼈 빠지게 일하고 희생할 동안 와이프는 동네에서 남자를 만나 집까지 들여가며 불륜을 저지른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몰아세웠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한테 폭력적이야? 나 당신이랑 도저히 못 살겠어. 예전부터 안 맞다는 걸 느꼈어. 우리 이만 여기서 헤어지자. 잘못한 건 그쪽인데 이혼 통보를 받은 건 저였습니다. 불륜을 목격하고 화가 나서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진 것뿐이었어요. 절대로 사람의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 일은 맹세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에 소름이 끼쳤다며 다시는 한 방을 쓰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바보 같다는 거 압니다. 멍청한 인간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혼이라는 걸 상상도 해보지 못한 저였기에 와이프를 한 번쯤 용서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회유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아내의 마음은 점점 멀리 떠나버리더라고요. 오죽하면 제가 이런 말까지 했겠습니까? 다 없던 일로 해줄게. 다시는 그 말 안 꺼낼게. 그냥 아예 기억에서 지워버릴게. 그러니까 새 출발하자. 우리 이렇게 쉽게 이혼할 사이 아니잖아, 응? 하지만 와이프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랑 같이 살고 싶냐고 하니 그건 아니랍니다. 제가 싫으냐고 물으니 그것도 아니랍니다. 그냥 저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저를 향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고요. 비록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건 맞지만 그 과정에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더군요. 진심으로 이혼을 하고 싶어하는 와이프의 표정을 보며 그제야 마음을 접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돌싱이 됐죠. 주변 모든 사람들을 결혼식에 초대해서 축복을 받았건만 이혼 소식을 지인들에게 전달하기란 정말 어렵더라고요. 특히 직장 동료들은 귀한 주말에 시간을 내어 저를 축하하러 온 거잖아요.
일에 지장을 주기 싫어서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는데 한 임원분께서 저를 불러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때 솔직하게 대답하며 그분 앞에서 오열하며 울었습니다. 회사가 작아서 직원들끼리 워낙 돈독했거든요. 심지어 그 임원분은 저를 특히나 예뻐해 주셨고 부부 동반 모임을 할 정도로 사적으로 많이 만난 사이였습니다. 제 이혼 소식을 듣자마자 정말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나도 인생에 대해서 전부 아는 건 아니지만 이 불행이 오면 교훈도 같이 오는 법이더라고. 지금은 상처와 아픔 때문에 보이지 않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훈이 남을 거야. 그 교훈을 밑거름 삼아서 앞으로 잘 살면 돼. 이혼 그게 뭐 대수야? 이참에 휴가 좀 길게 내서 여행이라도 다녀와. 내가 특별 휴가 쓸 수 있도록 신경 써줄 테니까. 쉬고 싶을 때까지 푹 쉬다가 마음이 정돈되면 그때 돌아와도 돼.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혼했을 당시에는 제 주변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둘러보니 저를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제야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소중한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를 받으며 조금씩 마음을 추스렸습니다. 그리고 저를 걱정해주시는 김 이사님의 말씀대로 이혼이라는 경험이 제 밑거름이 되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짐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 이사님이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혼자 산 지도 꽤 됐는데 외롭진 않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서 소박하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어. 주변에 괜찮은 사람 있는데 좀 소개시켜줘. 아무리 그래도 혼자보단 둘이 낫지 않겠어? 돌싱이 된 저를 항상 안쓰럽게 보던 김 이사님이 저에게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며 한번 만나보라 제안하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회사 임원분의 소개로 여자를 만나고 싶진 않아서 몇 번 거절했지만 결국 권유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도 나름 신경 써서 주선을 해주신 건데 자꾸 거절하는 것도 좀 뭐해서 일단 한번 만나보기로 결심했어요. 김 이사님이 아끼는 고향 동생분의 여동생이라며 그쪽도 한번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이 잘 되진 않더라도 돌싱인 친구를 만들면 서로 마음도 통하고 좋겠다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장소로 향했어요. 그 사람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처음 본 순간 헉 하고 놀랬습니다. 외모가 너무 출중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괜찮다고 이해해 주시는 모습에서 한 번 더 반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로 갔지만 이 사람과 왠지 잘 될 것 같다는 이상한 확신이 들었네요. 돌싱끼리 소개팅을 하게 되니 대화의 깊이도 굉장히 남다르더라고요. 그쪽은 저에게 이혼 사유를 먼저 물었어요. 이런 질문 실례된다는 걸 알지만 궁금해서요. 이혼 사유 여쭤봐도 될까요? 혹시 상처가 된다면 말씀 안 해주셔도 돼요. 이미 지난 일인데요, 뭘. 전 부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이죠. 아, 그러셨구나. 죄송해요. 제가 괜한 질문을. 아닙니다. 그럼 자녀는 없으신 건가요? 네, 워낙 결혼 생활이 길지 않다 보니까. 그러시구나. 사실 저는 드릴 말씀이 있어요. 네,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저한텐 딸이 하나 있어요. 혼자 키우고 있는데 괜찮으신가요? 저한테는 자녀 유무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으시니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충분히 하고 나왔거든요. 계속 혼자 키웠어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애가 아빠라는 존재를 모르고 산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엄마 하나 잘못 만난 바람에. 많이 힘드셨겠습니다. 근데 전 남편은 육아에 참여를 안 하시는 겁니까? 같이 살림 합쳐서 애 낳고 산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허무하게 떠났어요. 예고도 없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떠날 줄은. 그 말을 다 끝내지도 못하고 울더라고요. 들어보니 참 마음 아프게 사별을 했더군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다 포기할 만도 한데 아이 하나 잘 키우겠다고 악착같이 사는 모습을 보니 참 배울 점이 많겠구나 싶었습니다. 솔직히 움찔했던 건 사실이에요. 제가 자녀를 키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의 자녀를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게 상상이 잘 가진 않았거든요. 게다가 딸이잖아요. 뭐 아들이라면 같은 남자끼리 치고받고 하면서 편하게 키울 자신이 있었는데 이 딸이라는 존재는 뭐랄까 약간 섬세한 듯 어려웠습니다. 조심스럽기도 했고요. 재혼이라는 건 그 어느 때보다 더 신중해야 하는 것임을 알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충분히 고민했습니다. 몇 번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하고 영화도 보면서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정말 괜찮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살았다는 그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같이 울기도 했습니다. 문득 이 사람을 내가 평생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생각이 들자마자 그 사람에게 딸을 한번 보고 싶다고 괜찮다면 셋이 볼 수 있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의 눈빛이 변하더라고요. 그 말의 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그 사람은 고민하던 끝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우리 애가 그쪽을 참 좋아할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는 셋이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저를 보며 웃어주고 장난도 치더라고요. 원래는 낯도 많이 가리고 어른을 무서워하는 아이라고 하는데 저한테는 먼저 다가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더니 그 사람도 너무 신기하다고 눈물을 글썽이더라고요. 그날을 기점으로 저희는 급격하게 가까워졌고 서로를 진지하게 생각하며 교제를 시작했어요. 날이 갈수록 사람이 더 좋아질 수 있구나. 이런 사람이라면 서로 사랑하며 평생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둘 다 재혼이었기 때문에 요란한 결혼식을 원하진 않았어요. 그냥 소박하게 우리끼리 결혼식을 올리고 그 사람과 딸을 저희 집으로 들이는 것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했네요. 여름까지 기다렸다가 여름 휴가가 되면 그때 신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재혼이다 보니 신혼여행을 핑계로 또 회사에 연차를 내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김 이사님이 나름 저희 결혼의 주선자였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에 정장 한 벌을 사서 드렸어요. 한사코 거절하시는 걸 겨우겨우 쥐어드렸습니다. 김 이사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고는 신신당부하시더라고요. 이번엔 잘 살아봐. 사람이 한 번쯤은 실패할 수도 있지. 이제라도 잘 살면 그만인 거야. 예쁜 와이프의 귀여운 딸까지 얻었으니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이게 다 김 이사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늘 챙겨주셔서 감사함을 갖고 있었는데 이렇게라도 보답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나한테 고마워하지 말고 와이프한테 잘해. 이젠 가장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열심히 살아. 알겠지?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고. 확실히 결혼을 하게 되니 삶이 안정되더라고요.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 느껴지는 그 행복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내 목숨을 바꿔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아이는 날이 갈수록 쑥쑥 자라더라고요. 그 모습을 곁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노력하는 아빠가 되고 싶었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아이와 대화를 많이 나누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뜬금없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오늘 삼촌 왔다 갔는데. 삼촌? 어떤 삼촌? 땡땡동 사는 삼촌? 삼촌이 사탕 사주고 갔어. 처가 쪽 식구가 왔다 갔나 싶어서 형님께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런데 형님은 저희 집에 온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죠. 다른 삼촌이 있나 싶어서 와이프한테 물어보니 갑자기 정색을 하더라고요. 삼촌이라니? 나 오늘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었는데? 아니, 애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 뭐 내가 모르는 삼촌이 있나 해서. 그런 거 없어. 얘가 원래 심심하면 헛소리 잘하잖아. 그냥 웃고 넘기면 되지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봐? 아니, 애가 말하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아니, 이게 그렇게 정색하고 화낼 일이야? 집에 아무도 안 왔는데 자꾸 의심하니까 그렇지. 오늘 하루 종일 전복죽 끓이고 빨래하고 청소하느라 허리 한 번 못 폈어. 허구한 날 야근하고 회식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오는 건 그렇다 쳐. 근데 고생하는 와이프를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고생한다, 고맙다는 말 해주면 어디가 덧나?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와이프는 난처해하다가 갑자기 힘든 걸 토로하며 제게 잘못한 걸 뒤집어 씌우며 할 말 없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의 다툼은 언제나 와이프의 승리가 되곤 했습니다. 그건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딸과 와이프의 말이 달랐을 때, 와이프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을 땐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아 기분이 영 찜찜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걸 깊게 파헤치진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고 약속했을 땐 100% 신뢰하며 믿어주리라 다짐했거든요. 의심을 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떠날 사람은 떠나게 되어 있고 제 곁에 있을 사람은 남아있겠지 않은 마음으로 생각을 떨쳐냈어요. 그 뒤로 몇 년이 지났고 저희도 제법 화목한 가정의 모양새가 갖춰졌습니다. 딸은 여전히 저를 아저씨라고 부르긴 했지만 가끔씩은 아빠라고 불러주긴 하더라고요. 강요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때가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면 알아서 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딸의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더군요. 원래는 활달하고 말도 많고 밝은 아이였는데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말수도 줄어들고 표정이 계속 무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 있어? 내가 도와줄까? 해도 아무 일 없다고 입을 꼭 닫고 있더라고요. 아빠로서 답답할 따름이었지만 한창 예민할 시기인 딸에게 강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할 수는 없었기에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그때부터 와이프와 딸이 눈만 마주치면 싸우더라고요. 그땐 정말 제가 뭘 해야 할지 난처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었어요. 그날도 아마 싸움 소리에 깼을 겁니다. 다음날 오전 회의가 있어서 일찍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크진 않았지만 자꾸 거슬리길래 침실 밖으로 나가봤어요. 이 딸이 쓰고 있는 방에 불이 켜져 있었고 문이 굳게 닫혀 있더라고요. 하지만 둘의 말소리가 문 밖으로 새어나왔어요. 딸의 울부짖는 소리와 함께 아내의 꾸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너 자꾸 엄마 말 안 들을 거야? 왜 요즘 폭주 기관차처럼 멋대로 행동해? 내가 말했지. 자꾸 이런 식으로 굴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엄마야말로 나한테 왜 그래? 왜 날 힘들게 하는데? 내가 언제 널 힘들게 했는데? 말해봐. 나 엄마 핸드폰 다 봤어. 나한테 뭘 숨기는지 다 안다고. 그러니까 뭘? 답답하게 굴지 말고 말을 하라고. 나 다 알아. 아빠가 어딨는지 알아. 뭔 소리라는 거야? 조용히 안 해? 왜 자꾸 아니라고 해? 맞잖아. 네가 자꾸 이상한 거짓말만 늘어놓으니까 그렇지.
자꾸 헛소리 할 거면 이 집에서 나가! 네 멋대로 할 거면 혼자 살지 왜 엄마랑 살아? 그 말을 몰래 듣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아빠라뇨. 딸에게 아빠는 저잖아요. 그리고 분명 저한텐 사별 후 딸을 혼자 키웠다고 했습니다. 와이프의 말대로 딸이 또 헛소리를 한 걸까요? 대체 왜요? 아이가 가족에게 헛소리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와이프는 늘 저에게 딸이 하는 말은 반 이상이 허풍이라고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어쩌면 와이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다시 누웠지만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바람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곧이어 와이프가 침실로 들어오더라고요. 눈을 감고 자는 척을 했는데 도저히 잠이 들 수가 없어서 뒤척였더니 와이프가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안 잤어? 깬 거야? 둘이 다투던데 무슨 일 있어? 아무 일도 아니야. 제가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잖아. 혹시 우리 다투는 거 침실까지 들렸어? 들리진 않고 대충 뉘앙스가 그래 보여서. 요즘 왜 이렇게 싸우는 거야? 무슨 일 있는 건 아니고? 여보는 신경 쓸 필요 없어. 그 기집애가 자꾸 반항을 하니까 그렇지. 어릴 땐 말만 잘 듣고 잘 웃어 넘기더니 아주 날카롭게 변했어. 벌써 사춘기가 오려나. 이러면 곤란한데. 아무튼 나 때문에 깼지? 미안해. 앞으로는 딸이랑 잘 지내볼게. 나한테 숨기는 거 없냐고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사실은 다 들었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도무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와이프를 믿고 싶었거든요. 절대로 나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믿음이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두려웠던 것 같아요. 예전 결혼 생활도 와이프의 외도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를 속인다는 것 자체가 무서웠고 트라우마로 남았나 봅니다. 그래서 최대한 회피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다음날 아침을 먹으면서 슬쩍 눈치를 봤더니 둘의 분위기가 아주 냉랭하더라고요. 와이프는 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먹기만 하더니 먼저 그릇을 치워버리고 식탁을 빠져나갔습니다. 둘만 남은 상태로 딸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일 있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알면 안 되는 일이야? 몰라요. 딸도 저에게 아무런 말을 해주지 않더라고요. 분명 뭔가가 있는데 둘이서만 품고 있는 걸 보니 저도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정하고 딸과의 시간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을 시켰죠. 하지만 딸은 무뚝뚝하게 대답만 할 뿐 그 어떤 말도 저에게 꺼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회사 체육대회가 있던 날이라 집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또 방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와이프는 딸과 한바탕 실랑이를 하더니 너랑 더 이상 얘기 안 해! 하고는 잠시 바람 좀 쐬고 오겠다며 현관문을 열고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잠시 후 딸이 방에서 나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저한테 궁금한 게 많다고 하셨죠? 사실 제가 비밀을 알고 있어요. 오라빠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살아있어요. 어? 우리 엄마가 아저씨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누군지 궁금하죠? 따라오세요. 딸은 갑자기 앞장서면서 저한테 따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딸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더니 제 차 앞에 떡하니 서는 겁니다. 아저씨 회사로 가주세요. 우리 회사? 네, 아저씨네 회사요. 저는 영문도 모른 채 딸을 차에 태우고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장소에 도착해 차문을 열어줬더니 딸이 내려서 두리번거리더라고요. 멀리서 회사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자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딸은 멀리서 회사 사람들의 모습을 보더니 한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 사람이요. 저 사람이 제 아빠예요. 딸이 가리킨 사람은 다름 아닌 김 이사님이었습니다. 순간 기운이 빠져 한숨이 나오더라고요. 저번에는 김 이사님이잖아. 엄마랑도 아는 사람이고. 맞다니까요? 알았어. 나온 김에 아빠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아저씨, 내 말 못 믿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 저번엔 엄마랑 아빠를 연결시켜준 고마운 분이야. 제가 어릴 때 있잖아요. 아저씨 집에 없을 때마다 저 사람이 우리 집에 자주 왔어요. 저한텐 삼촌이라고 부르라고 하면서 자꾸 저한테 선물 주고 그랬다고요. 그런 이유로 저분을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야? 너를 아끼니까 선물도 주고 집에도 방문하고 그럴 수 있는 거지. 엄마 핸드폰 보면 다 있어요. 거기에 제가 태어난 날 저 사람이 저랑 안고 찍은 사진도 있어요. 놀이동산 가서 셋이서 솜사탕 먹은 사진도 있고 제 생일날 셋이서 케이크 촛불 끈 사진도 있어요. 딸은 저에게 와이프의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와이프가 화가 나서 씩씩대며 나가버린 바람에 핸드폰을 챙기지 못한 모양이었어요. 그 틈을 타서 딸은 핸드폰을 손에 쥐고 나온 것입니다. 딸은 저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그 안을 들여다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를 눈앞에 둔 기분이었습니다. 대체 딸이 하는 말이 뭔지 알고 싶어서 비밀번호를 눌러 그 핸드폰을 들춰봤어요. 그리고 저는 두 눈 뜨고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 안에는 온갖 추잡한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어쩌면 제가 평생 몰랐을지도 모를 알아서는 안 될 사실들이 그 안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김 이사님은 제 와이프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쓰며 매일 아침 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우리 딸, 예쁜 딸, 우리 공주 이런 식으로 딸을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서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이며 그 녀석은 너한테 잘해주냐? 하며 저에 대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매달 꼬박꼬박 그쪽에서 양육비를 보낸 정황이 있었습니다. 친부가 아니라면 양육비를 보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친부가 김 이사님인데 왜 저희 둘을 소개시켜준 걸까요? 저는 너무 흥분한 나머지 체육대회고 뭐고 김 이사님이 있는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김 이사님은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아유 왜 이렇게 늦었어? 이어달리기 때 못 오는 줄 알고 걱정했잖아. 하시더라고요. 저는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진짜로 제 딸의 친부가 김 이사님입니까? 뭐? 제 딸 친부가 그쪽이냐고요. 아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내가 왜 자네 딸의 친부야? 그런데 왜 제 와이프랑 관계를 이어가셨어요? 왜 제 딸한테 양육비를 보내주셨어요? 아이 그거야 사정이 딱하니까 그렇지. 내 고향 동생의 가족이니 자꾸 신경이 쓰이기도 하고. 지금 그걸 변명이라고 하십니까? 제가 지금 뭘 보고 온지 아시냐고요? 끝까지 변명을 늘어놓는 그 사람이 가증스러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변 사람들 모두 조용해지더라고요. 저는 김 이사님의 머리채를 잡고 머리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제 손에 쥐어진 이사님 머리털이랑 제 딸 머리털이랑 유전자 검사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인정하시겠어요? 그제야 김 이사는 주변 눈치를 보며 저에게 조용한 곳에 가서 이야기하자며 저를 이끌고 구석진 장소로 향하더라고요. 결국 건물 벽 뒤로 들어간 김 이사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대뜸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해. 속인 건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여자 너무 좋은 사람이야. 아니, 둘이 잘 어울리는 것 같길래 내가 연결만 시켜준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제 딸의 친부가 이사님이 맞다는 거잖아요. 제 말 맞습니까? 아니, 잠깐의 실수였네. 그 여자랑 나는 한때 철없던 시절에 한바탕 실수를 저지른 것뿐이야. 애가 생긴 건 나도 뒤늦게 알았어. 하지만 나한텐 가정이 있었어. 그래서 대충 양육비만 건네주게 된 거야. 내연관계였던 건 맞지만 지금은 그냥 나는 친부일 뿐이고 우리 사이에 사랑 따윈 하나도 없어. 아니, 내가 그 여자를 사랑했더라면 자네한테 소개를 시켜줄 수 있었겠어? 이제는 우정도 아니고 뭐랄까, 그냥 남남이나 마찬가지야. 자네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네. 대화 내역을 보면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던데요. 둘이 몰래 만나기까지 했던데요. 그거야. 걱정되는 마음에 서로 안부 인사 정도 하는 거지. 아무리 관계가 끝났어도 나는 그 애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사람이니 괜히 척지고 살 필요는 없잖아. 괘씸한 걸 떠나서 이해가 안 갑니다. 대체 저한테 왜 그런 겁니까? 왜 이사님이 만나던 여자를 저한테 소개시켜줬냐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왜 거짓말했습니까? 분명 저한텐 사별이라고 했습니다. 여태껏 저를 속인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기가 좀 그랬어. 불륜으로 유부남 아이를 임신했다고 했으면 자네가 그 여자를 만나줬겠어? 선의의 거짓말이었던 거지. 그 여자 인생도 얼마나 불쌍해. 나 같은 놈 잘못 만난 탓에 혼자 애 낳고 고생하며 키우는데. 내가 죄인이야. 그 여자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 평생 혼자서 애 키우며 살 수는 없는 거니까. 불쌍한 여자의 행복한 앞날을 위해 거짓말까지 하며 자신의 애를 낳은 내연녀를 부하 직원에게 소개시켜줬다. 이걸 저더러 납득하란 말입니까? 자네도 돌싱이고 그쪽도 돌싱이나 마찬가지니까 잘 맞을 줄 알았지. 그리고 나름대로 내 핏줄을 품에 안고 있는 여잔데 엉뚱한 데 가서 불량스러운 남자 만나느니 번듯한 회사 다니는 좋은 남자 만나면 얼마나 좋아. 내가 그러라고 했어. 내가 권유한 거야. 솔직히 그 여자가 혼자서 애 키우며 살면 나한테 들러붙을까봐 걱정도 되고. 괜히 죄책감이 느껴지길래 사람 하나 붙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제가 희생양이었던 거네요? 그런 건 아니고 서로 좋은 일이었던 거지. 안 그래? 자네도 혼자 살기보단 내조자라는 와이프 있으면 좋은 거니까. 아무튼 사별이라고 거짓말했던 건 미안해. 그건 어쩔 수가 없었어. 우리한테도 사정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정이요? 그게 사정입니까? 남 속이고 바보 만들어 놓고 당신들끼리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냐고! 일단 진정 좀 하지. 내가 자네를 잘 챙길게. 앞으로 인사고과는 걱정하지 말게. 내가 자네 하나는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잘 알지? 원하는 게 있으면 말만 해. 내가 평생 죄인처럼 살 테니 나를 이용해도 좋아. 따지고 보면 사실 아무 일도 아니야. 둘이 워낙 잘 맞잖아. 천생연분이라며. 나한테 주선해줘서 너무 고맙다며. 과거는 과거일 뿐이고 나는 그 사람이 진심으로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에 자네 같은 사람에게 보낸 거야. 내가 소유욕이 있거나 미친놈이었으면 그 여자를 손에 쥐고 있었겠지. 시집을 보냈겠어. 그리고 딸이 불쌍하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딸은 무슨 죄야. 그 사람들도 새 출발을 할 권리는 있는 거잖아. 사람은 누구나 다 부끄러운 과거를 숨기는 법이야. 막말로 자네도 전부인이랑 안 좋게 헤어졌잖아. 그런 과거가 있는 남자를 온전히 다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는 흔치 않아. 살아보면 알 거야. 그냥 내 옆에서 묵묵히 있어주는 그런 여자가 최고야.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잘 판단해줘. 자네는 아직 젊고 앞날이 창창하잖아. 회사 내에서 나랑 얼굴 붉힐 일 있으면 얼마나 곤란한지 잘 알잖아.
김 이사는 아주 교묘하게 저를 협박하더라고요. 저의 인사권을 쥐고 있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설득을 하더니 미안하다고 빌다가 다시 당당하게 굴다가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는 여태껏 김 이사님이 제 인생의 은인이라 생각했고 제 롤모델이라 여겼어요. 그리고 김 이사님이 이룬 가정은 그야말로 완벽 그 자체라고 생각하며 본받고 싶었죠. 항상 가정적이고 아내를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씨를 꼭 본받겠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 혼자서 추잡한 짓은 다 하고 다녔더군요. 그래놓고 만만한 부하 직원에게 내연녀를 소개시켜준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소개시켜줘서 감사하다고 비싼 정장 한 벌을 선물해드렸네요. 내 딸의 친부인 줄도 모르고 인생의 은인이라고 항상 떠받들고 다녔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아 울기만 하는 저를 김 이사는 가만히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어느새 주변을 지나던 직장 동료들이 수군대기 시작했고 체육대회 분위기가 한순간에 가라앉았습니다. 김 이사는 저를 차에 태워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자기가 알아서 수습할 테니 저한테 오늘은 좀 쉬라고 하더라고요. 딸과 함께 집에 돌아오는데 딸이 묻더라고요. 그 사람이 뭐래요? 진짜 아빠 맞대요? 우리 딸 오늘은 아빠가 혼자 있고 싶어서 그런데 잠시 친구 집에 가 있을래? 김 이사 말대로 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최대한 억누르며 딸을 지인 집에 잠시 맡겼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더니 와이프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대뜸 화를 냈어요. 여보, 대체 어딜 갔던 거야? 내 핸드폰 여보가 가지고 있어? 그 기집애가 내 핸드폰 갖고 간 거야? 걘 어딨어? 왜 둘이 말도 없이 나간 건데?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그리고 오늘 체육대회라며 왜 혼자 집에 들어와? 딸은 잠시 다른 데 있으라고 했어. 당신이랑 할 말이 있어서. 무슨 말? 나한테 할 말 없어? 있어야 할 텐데. 그러니까 뭘? 내 핸드폰이나 내놔. 딸이 그러더라. 김 이사가 자기 친부라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설마 그걸 믿는 건 아니지? 걔 요즘 정신이 좀 이상하다니까? 김 이사님이 무슨 내 딸 아빠야. 그런 늙어빠진 노인네를 누가 좋아한다고. 내가 말했지. 딸이 하는 말 절대로 믿지 말라고. 한 번 믿어주면 완전 거짓말쟁이가 되어가지고 날 뛴다니까? 김 이사는 일단 인정했어. 내 딸 친부 자기가 맞다고 시인했다고. 그 양반 말을 믿으면 어떡해? 설마 직접 물어본 거야? 유전자 검사 해볼까? 무슨 유전자 검사야? 아, 진짜 끝까지 나를 몰아세우기로 작정한 거야? 당신 진짜 왜 이래? 핸드폰도 봤어. 둘이 대화 나눈 것도 봤고 앨범도 전부 봤어. 이래도 계속 발뺌할 거야? 이런다고 뭐가 달라져? 부정하면 친부가 바뀌기라도 한단 말이야? 제발 나한테 솔직할 순 없어? 나 네 남편이야. 세상에서 너를 제일 잘 알아야 하는 사람이라고. 근데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제대로 뒤통수 맞은 기분이야. 그것도 가장 아끼는 두 사람한테 제대로 한 방 먹은 기분이라고. 여보, 내 말 좀 들어봐. 여보란 소리 때려치워! 내가 당신한테 남편이긴 했어? 단 한순간이라도 나한테 진실되게 행동한 적 있었냐고! 나는 그냥 너랑 그놈이 사고친 거 수습해주는 호구였던 거지? 그래서 날 선택한 거지? 멍청하게 말 잘 듣고 잘해주니까 그냥 평생 부려먹고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지? 그런 거 아니야. 아, 제발 진정 좀 해.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말해. 나랑 왜 결혼한 건지 말하라고! 그래.
처음엔 옥이었어. 그 사람이 너무 밉더라고. 날 건드리고 임신까지 시킨 주제에 나 몰라라 도망간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웠어. 그래놓고 애 혼자 키우겠다고 연락 끊고 사니까 좋은 사람 만나라며 주선해주겠다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울고불고 화내면서 내가 만만해 보이냐고 소리쳤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억울하더라고. 그래, 나도 좋은 남자 만나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 보여줄 수 있겠다 싶었어. 전혀 기대하지 않고 소개팅 나간 거야. 그 사람이 나를 가볍게 생각하고 소개팅까지 주선했으니 나도 할 테면 해보라는 심정으로 나간 건데 여보를 만나게 된 거야. 생각보다 너무 괜찮은 사람이 나왔더라고. 내가 여태껏 너무 우물한 개구리처럼 살았구나. 나도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 그래서 욕심나더라. 당신을 놓치면 영원히 혼자 늙어 죽을 것 같았어. 그래서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해버린 거야. 별다른 의도는 없었어. 그냥 난 당신한테 첫눈에 반했고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뿐이야. 한순간의 실수로 우리 딸을 낳은 건 맞지만 나 솔직히 우리 딸 낳은 거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 당신도 그랬잖아. 세상에서 제일 잘한 일이 딸을 만난 거라며. 그 인간이랑 만난 건 죽도록 후회가 되는데 우리 딸이랑 같이 당신이랑 살게 된 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나 한 번만 믿어줘. 그래, 끝까지 자기 변명만 늘어놓겠다 이거지. 그놈 아이를 가졌으면 그놈이랑 결혼해서 살 것이지 왜 내 인생에 끼어든 건데? 그렇게 견고하고 완벽한 가정을 내가 차마 깰 자신이 없었어. 그리고 임신을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 이미 그 사람이랑 시들해지고 난 후였다고. 이미 그 사람 다 잊었어. 그냥 그 인간은 내 아이의 아빠일 뿐이야. 그냥 가끔씩 애 선물 사주고 양육비 건네주는 후원자일 뿐이라고. 지금도 만나고 있는 거 다 알아. 나 몰래 만나고 있잖아. 둘이 대화 나눈 내역 다 봤어. 그래, 미안해. 하지만 사람 인연이라는 게 그렇잖아. 쉽게 끊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그냥 애아빠 정도로만 보고 있어. 돈 때문에 만나는 거야. 만나주지 않으면 양육비가 끊기니까. 솔직히 우리 둘이서 외벌이로 먹고 살기엔 빠듯하잖아. 나 우리 딸한테 좋은 거 해주면서 살고 싶었어. 그 사람 인성은 별로여도 양육비는 꼬박꼬박 잘 보내주던 사람이야. 그래서 관계를 억지로라도 유지할 수밖에 없었어. 내 신분이 내연녀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발뺌하면 그만이잖아. 나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도 없는 사람이라고. 헛소리 집어치워. 적어도 나한테 거짓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김이사 그놈이 아무리 허풍을 떨었어도 당신만큼은 나한테 진심을 말했어야지. 평생 날 속인 채로 살려고 그랬어? 대체 언제까지 가증스러운 모습으로 살려고 한 건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평생 반성하며 살 거야. 나 진짜로 평소에도 죄책감 때문에 잠도 잘 안 왔어. 딸이 친부를 눈치채게 된 그 순간부터 나도 얼마나 불안했는데. 딸이랑 당신이 단둘이 있기만 해도 신경이 예민해지고 초조했어. 나도 알아.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거. 언젠가 들통날 거라는 걸 잘 알았지만 최대한 이 행복한 순간을 좀 더 유지하고 싶었어. 내 욕심이라는 걸 잘 알았지만 나는 너무 이기적이게도 당신이랑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 나도 후회 많이 했어. 차라리 애초에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진실된 모습을 보여줄 걸. 하지만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당신이 날 사랑해줬을까? 불륜녀였던 나를? 유부남의 아이를 임신했던 나를? 나조차도 내가 더럽고 혐오스러운데 남이 날 이해해줄 수 있었을까? 솔직히 너무 억울했어. 잘못은 둘이 같이 했는데 왜 그쪽은 잃는 게 하나도 없고 나만 이렇게 불행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질 않았어. 뻔뻔하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된 이후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게 된 거야. 이게 내 생존 방식이고
유일한 길이었던 거라고. 그러니까 나 좀 이해해주면 안 될까? 내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내 편에서 한 번만 생각해주면 안 돼? 당신까지 날 외면하며 내 인생 완전히 나락이야. 둘이서 얼마나 재밌었을까? 불륜 저지른 과거는 싹 지워버리고 각자 새 출발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겠지. 이제는 다 끝났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사람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짓이 있어. 그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해? 나라면 단 한마디라도 못 꺼내고 사과만 하고 물러나겠어. 대체 머릿속이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감히 나한테 용서를 구해? 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감히 이해를 바라는 거냐고! 나 당신 사랑해. 사랑하니까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사랑하는 사람한테 실망을 안겨주고 싶지 않았어. 당신한테만큼은 깨끗한 여자이고 싶어서. 착하고 순수한 여자이고 싶어서 그랬어. 변명하지 마. 그게 통할 거라 생각해? 그리고 잘못을 저질렀으면 벌을 받아야지. 저는 그 사람에게 뭘 원했던 걸까요? 사과도 싫었고 변명도 싫었고 매달리는 모습도 다 싫었습니다. 이혼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저에게 또다시 상처를 준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다음날 회사도 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으니 김 이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제발 본인 집에는 아무것도 알리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문득 김 이사의 가족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대학생인 아들과 딸, 그리고 평생을 김 이사를 위해 내조만 해왔던 헌신의 아이콘인 사모님까지. 겉으로 봤을 땐 더할 나위 없는 가정의 모습이었죠. 이걸 말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모님은 이혼한 저를 잘 챙겨주셨던 아주 고마운 분이셨거든요. 결국 용기를 냈습니다. 사모님의 전화번호를 몰라 무작정 김 이사의 집에 찾아갔어요. 명절이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렸기 때문에 주소는 늘 가지고 있었거든요. 초인종을 누르니 사모님께서 저를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어머, 이게 누구야? 혼자 왔어요? 사모님, 결례가 된다는 거 잘 알지만 이렇게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단 들어와요. 그분은 흔쾌히 저를 집에 들어오라고 하셨습니다. 차 한 잔 내주시더라고요. 제가 망설이자 사모님은 제 눈치를 보며 혹시 그 사람한테 무슨 일 있어요? 하고 먼저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저만 알고 있을까 생각을 해봤지만 아무래도 너무 큰 사건이라 사모님이 진실을 아셔야 할 것 같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혹시 제 와이프 아십니까? 재혼한 그 와이프 말인가요? 그럼요, 알죠. 예전에 한번 넷이서 보지 않았나? 네, 맞습니다. 제 와이프에겐 딸이 하나 있어요. 전 남편과 낳은 딸이라고 했는데 저한텐 사별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사별도 아니었고 전 남편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전 남편 없이 딸을 낳았다니. 유부남을 만났더군요. 그리고 그 상대는 김 이사님이었습니다. 둘은 내연 관계였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래놓고 뻔뻔하게 김 이사님은 저랑 그 여자를 이어주셨어요. 말로는 그 여자가 행복하길 바래서 주선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그저 쓰레기 치우듯이 그렇게 저한테 책임을 떠넘긴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와이프와 딸을 책임질 수 없어요. 사고를 쳤으면 그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그 당사자의 가족에게도 알 권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본의 아니게 찾아와서 상처드린 점 깊이 사죄드립니다. 아무래도 김 이사님과 사모님이 긴밀히 이야기를 나누셔야 할 것 같아서 주제넘지만 이 사실을 폭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내연관계였던 것과 그 과정에서 아이를 낳은 건
현저히 다른 문제니까요. 사모님은 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한 채로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 표정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죄책감이 느껴졌습니다. 문득 화가 나더라고요. 이런 사실을 전달하는 것조차 이렇게 죄송하고 죄책감이 느껴지는데 그들은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만나고 본처를 농락했던 거잖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사모님과의 대화를 마친 후 저는 집에 돌아와 와이프에게 이혼을 선언했습니다. 거짓으로 시작한 관계를 도저히 이끌고 나갈 자신이 없었어요. 분명 그 사람을 사랑했고 그 어떤 짓을 해도 용서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와이프가 저지른 짓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와이프는 저를 붙잡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당신 2번 이혼한 사람 되는 거야. 사회의 안 좋은 시선을 감당할 수 있겠어? 그 말을 들으니 더 괘씸하더라고요. 여태껏 저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어떤 취급을 했는지 잘 알 것 같아서 오히려 이혼을 앞당겼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장님께 다이렉트로 찾아가 제가 겪은 일들을 자세히 알렸어요. 제가 여태껏 휴가를 낸 이유, 이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며 말씀드렸더니 일단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김 이사가 스스로 회사를 관두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건네지 않더라고요. 눈이 퀭하고 안색이 어두운 걸 보니 아마도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존경받고 신뢰받던 훌륭한 가장의 권위가 한순간에 추락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든든한 지원군이었던 부인에게 버림받고 아빠를 존경하며 컸던 아들과 딸에게 벌레 취급받으며 노후를 보내겠죠. 이 모든 게 인과응보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지 않습니까? 어쩌다 보니 2번이나 이혼을 하게 됐네요. 제 팔자가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요? 사람들은 아마도 저를 보며 대체 저 남잔 무슨 결함이 있길래 이혼을 2번이나 한 걸까? 대체 사연이 뭘까 궁금할 겁니다. 제 사연을 들어보면 다들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이혼을 2번이나 했다는 걸 설득하고 납득시켜야 한다는 게 번거롭긴 하지만 여태껏 이혼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가끔씩 제 딸이었던 그 아이가 생각나곤 합니다. 지나가다 아이가 보이면 그 아이가 지금쯤 저런 모습이겠구나, 비슷한 나이겠구나 생각하면 마음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지금은 헤어졌지만 한때 아빠와 딸로 인연을 맺은 적이 있으니 신경이 쓰이네요. 부디 상처받지 않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자랐으면 합니다. 그 이후로 저 또한 그 회사를 관뒀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 근처로 이사까지 하니 완전히 새 출발을 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시간이 많이 흘렀고 저도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가끔씩은 소중한 인연을 만나곤 합니다만 그때마다 절대로 저의 과거를 속이거나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습니다. 상대방이 소중한 만큼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저의 과거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게 예의라고 생각해요. 전 부인이었던 그 여자는 아마도 거짓말이 타고난 사기꾼이었던 거겠죠.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여자에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서 허무하기도 합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지나간 인연을 곱씹어봤자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튼 저는 절대로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일단 떳떳해야 권리도 주장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 사연을 쓰면서 제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좋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제가 바보같이 착해서 당하고 산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 나쁜 것이지 가만히 있던 사람은 무슨 잘못입니까? 이건 마치 뺨을 때려놓고 네가 거기 있었으니 잘못 아니냐는 논리와 다를 바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제 사연이 여러분들에게 닿길 바라는 마음으로 조심스레 제 이야기를 보내봅니다. 부끄럽지만 잘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인사드릴게요.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